자, 함수란 이제 코드를 저장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값을 저장해서 재활용하는 거는 변수라고 했고요. 이 절차, 그죠? 코드라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러 개의 명령어가 규칙적으로 규칙하에 수행되는 걸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줄의 줄을 이용해서 여러 줄의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의 기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된다라고 하면 기능을 재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기능은 코드로 이루어지고요. 단순 값이 아닌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변수가 아니라 함수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이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함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훨씬 더 프로그래밍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일단 한번 보고요. 자, 일단 함수를 사용하려면 선언을 해야 사용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함수랑 함수는 서로 독립적인 동등한 개체이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선언할 때는 함수 밖에 우리가 최초에 보게 되는 함수는 무조건 메인 함수니까 메인 함수 밖에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리턴 타입과 함수명, 그리고 4개의 변수, 내용인데 리턴 타입은 우리가 리턴 값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보이드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리턴 값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턴 값이라는 걸 적어주면 무조건 여기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수강생 한 분이 질문을 주신 게 있었는데 여기다 보이드하고 리턴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었어요. 안 됩니다. 요거를 돌려주겠다, 이 값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거랑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또 다시. 자, 그리고 함수명은 저희가 이 함수를 실행시킬 때, 함수를 호출하고자 할 때 함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함수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 용도예요. 변수명이랑 같은 의미죠. 자, 그리고 4개의 변수라는 게 있죠. 4개의 변수. 자, 4개의 변수는 이 함수, 우리가 새로 만든 함수 있죠. 얘한테 값을 넣어주고 싶다. 이 함수가 어떤 코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전해주는 값을 활용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값을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값을 넣어줄 때 그러면은 이 함수를 사용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함수를 사용하는 쪽, 그거를 우리가 호출자라고 했고요. 사용돼요. 호출돼서 일을 해주는 애를 피호출자라고 했죠. 그럼 호출자가 어떤 작업이 필요하니까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값을 하나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그 값을 넣어주는 위치는 괄호 아니라고 했고요. 요거를 인자, 인수, 아규먼트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 여기를 점프를 할 때 가지고 간다 그랬죠. 인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인수를 저장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변수는 여기 괄호 안에, 그렇죠? 인수를 저장하는 변수는 4개의 변수라고 하고 정확히 이 괄호 안에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던 게 여기 인트를 꼭 적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었는데 안 적어도 되긴 해요. 실행이 되긴 해요. 근데 적어주세요. 안 적어주면 10을 저장할 때 10은 캐릭터일 수도 있고요, 슈트일 수도 있고요, 인트일 수도 있고 롱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유형이 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적어버리면 이건 무조건 인트로 갑니다. 내가 무조건 인트로 쓸 거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거를 생략하지 마시고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메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혼자 작업하지 않고 다른 함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는 메인 하나에서 그냥 다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작업 1, 2, 3, 4 하다가 뭐 작업 1, 2가 여기서 또 필요할 수 있죠. 이거를 얘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혼자 하던 일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자, 요 내용을 새로운 작업자를 하나 만들어서 좀 서브라고 할게요. 자, 서브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얘한테 일을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작업 1, 2를 못 하잖아요. 지금 메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부분에서 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함수 호출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메인이 서브를 호출하면 돼요. 불러서 일 시키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얘 메인이 주체잖아요. 프로그램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렇죠?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작업 1, 2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고 있는 애가 있으니까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얘가 정의는 돼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리턴한다 그랬죠? 그렇죠? 리턴할 때는 그냥 리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 뭐 리턴해서 10 이렇게 적어두면 10을 가지고 리턴한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 4는 메인이 자기가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1, 2가 또 들어오죠. 이거 메인이 할 필요가 없죠. 왜? 이 부분도 그냥 지우고 역시 여기 한번 호출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작업이 또 진행이 되겠죠. 끝나면 역시 뭐를 10을 리턴해 주겠죠. 리턴을 우리가 10으로 한다면, 리턴이 없다면 남는 거 없이 그냥 돌아올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흐름이 일자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흐름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작업 1, 2를 되돌아가기 안 돼요. 작업 1, 2를 여기도 한번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작업 1, 2를 단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럼 이 부분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여기를 서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서브 1이라고 할게요. 제가 여기도 1 붙여주고 이렇게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 3, 4 한 다음에 또 서브 1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역시 서브 1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함수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언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얘는 서브 2. 자, 얘가 하는 일은 이렇게 줄 거예요. 작업 3, 4.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작업 1, 2 한 다음에 3, 4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메인이 할 필요 없죠. 왜? 서브 2라는 애가 있으니까 여기서 서브 2한테 시키면 되죠. 호출하면 되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겠죠. 뭐 이런 흐름이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겠죠. 이제 자, 그럼 이제 뭘 보면 되냐면,
메인에 코드가 있습니까? 코드가 없어요. 그죠? 요거를 제가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자, 작업 1을 그냥 프린트로 출력을 할게요. 작업 1, 작업 2, 작업 3, 작업 4, 작업 1, 작업 2. 이렇게 메인이 6개의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업 1, 2, 3, 4, 1, 2죠. 자, 근데 작업 1, 2를 누구한테? 자, 리턴 따로 없이 할게요. 서브 1 얘한테 이렇게 맡겨요. 그러면 이제 요거 작업 1, 2 필요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도 1은 똑같이 합니다. 자, 한술 더 떠서 이 작업 3, 4도 이제 메인이 안 하고 3, 4 하나 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이번엔 얘한테 떼주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다가 서브 2 넣으면 되죠. 그래도 똑같죠. 근데 메인에서 이제 코드가 없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블럭 부품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 때 이 부품과 이 부품을 적절한 데 끼워 넣어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하던 작업을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구조물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 구조를 끼워 넣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를 이용해서 단위 기능으로 나누어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 방식을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구조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첫 번째로 함수의 가장 큰 장점은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서버 1이라는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구조는 반복해서 쓰일 때 코드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호출해서 쓰면 되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거 흐름을 파악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 방식이랑 자, 아이고, 다시 두 가지 방식을 보시면 일단 요거보단 요게 일단 간결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거랑 이거랑 같은 작업인지 한눈에 파악이 안 되는데 이건 무조건 같다라는 게 한눈에 파악이 되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 반복문이라든지 조건문 같은 제어문이 이 사이사이 들어가게 되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조물로 만들어 놓으면 역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업 1, 2를 처음에 여기서 한 3번을 하고 싶다. 3번 반복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만약에 A가 1이면은 이걸 작업 3, 4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좀 복잡해질 수가 있잖아요. A 여기다 하나 만들고요. 자, 이게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이 알고리즘이 크면 클수록 어지럽거든요. 파악도 잘 안되고. 대신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바꾸시면 이거보다 이게 파악하기 훨씬 수월하죠. 자, 제가 2줄짜리로 해서 그렇지 2줄짜리는 아니겠죠. 보통 기능이 막 많을 거 아니에요. 코드가. 그럼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한눈에 파악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단위 기능으로서 구조를 짰잖아요. 그렇죠? 서버 1에 대한 기능이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역시 보기가 힘들죠. 근데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딱 이것만 살펴보면 되죠. 이 함수 하나만.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일단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긴 하죠. 그죠? 코드 재활용이 좀 클 겁니다. 근데 이거 못지않게 큰 게 코드 집중화, 분할 정보. 이게 뭐랑 직결이 되냐면 유지보수랑 직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 집중화라는 건 내가 정말 원하는 기능만 코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만 신경을 쓸 수 있는 거고. 분할 정복이라는 건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지면 이 논리적으로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그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구조물로 만들면 일단 하나의 구조를 하나의 구조로서 잘 작동되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조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게 쪼개서 기능별로 잘게 쪼개서 내가 필요한 기능 먼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개의 작업을 해야 되면 10개를 한 번에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한 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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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 조합해가지고 한 개씩 10개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만드느냐, 이 차이인데 10개짜리 큰 거를 한 번에 만드는 것보다, 그렇죠? 이거 한 개 만들어서 완성시키고 이거를 이게 조립해서 하는 방식이 더 쉽겠죠. 이걸 이제 분할 정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세 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제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모듈화 하지 않고 한 번에 만들려면은 얘와 상관관계를 다 따지면서 이 한 흐름, 이거를 잘 파악을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얘 따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오늘은 이거 만들고 좀 쉬었다가 다음 주에 이거 만들고 좀 쉬었다가 이거 만들고 이거를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세 개의 기능이 하나로 이어졌으니까 얘랑 같은 기능을 하겠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하면 좀 코드 집중화라든지 유지보수가 훨씬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저희 프로그램 성적표 관리 프로그램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해볼지 살펴볼게요. 이거 함수 문제 안 풀었네요. 이거는 제가 정답을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이따가 이거 먼저 한번 보고 시간이 되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반영했던 내용이죠. 성적표 프로그램.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 학생의 성적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여기를 반영을 안 했네요. 자, 요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저희가 카운트 이용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저장했던 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를 올려드릴게요.
수업 페이지 지금 보시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 어제 차에 올려드렸어요. 소스 코드.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반영했던 내용이죠. 카운트 이용해서 저장할 때마다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렇게 방을 이동시키면서 저장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이 while 안에 이 기능이 저희 프로그램의 메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흐름, 그죠? 이 주요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죠. while에 의해서.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기능들 있죠? 요 기능, 요 기능, 요 기능. 자, 얘네들을 구조화 좀 해볼게요. 구조화. 자, 근데 구조화를 하실 때, 요 제어문 있죠? 이 제어문. 요 제어문은 이 카운트랑 연결이 되니까 얘까지 끌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학생 정보를 출력하는 거, 총점을 구해서 출력해 주는 거, 평균을 구해서 출력해 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 요거를 좀 구조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점점 더 프로그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가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요거 학생 성적을 출력해 주는 거 있죠. 얘를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얘를 함수로 만듭니다. 그럼 바로 얘를 복사를 해서 메인 위에다가, 함수는 메인 위에다가 만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함수를 만약 여기다 만드신다, 만들어도 되긴 하거든요.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함수를 여기다 만들고요. 이 위에서 테스트를 호출하려고 하면 이건 에러가 납니다. 자, 왜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메인부터 읽어가지고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 테스트의 존재를 아직 모릅니다. 그죠? 이 테스트는 함수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얘가 테스트 함수를 사용한다? 그럼 테스트 함수는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선언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는 기본 전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프린트 스코어스. 이름은 뭐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되고요. 이름 정하는 게 어려우시면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코스 하고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빨간 줄이 뜨거든요. 자, 보시면 이 KUR 스코어스라는 배열의 존재가, 또는 ENG 스코어스라는 배열 존재가 여기는 없죠. 그렇죠? 여기 있는데, 근데 보시면 이제 함수가 얘만의 영역이 있고요. 그렇죠? 얘만의 영역이 있고, 둘은 동등한 독립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함수가 사용하고 있는 변수를 다른 함수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제 또 들어갑니다. 함수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함수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정 함수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함수 자신만
수정 뺄까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함수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함수 자신만 사용 가능하다. 다른 말로는 다른 함수의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함수는 다 이렇게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코드 지역. 자, 이만큼이 이 함수의 영역인데 요때까지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함수가 변수를 하나 만든다. 이렇게 int A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든다. 이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print scores라는 함수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된다? 이렇게 이 지역이 끝날 때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지역에 국한돼서 사용이 되고 만들어지고 소멸된다라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불러요. 그냥 함수에서 만들어진 건 다 지역 변수라고 하시면 돼요. 통칭. 함수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얘도 지역 변수고요. 얘도 지역 변수고요. 얘도 지역 변수예요. 왜? 다 함수 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지역 변수 아닌 게 있습니까? 함수 바깥에다가 이렇게 변수 만드시면 이건 지역 변수가 아니고 K라고 해볼게요. 요거 이제 전역 변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들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에 자기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유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이 print scores라는 함수 사유지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거 막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의 집 가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법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함수는 다른 함수의 지역을 막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신 자, 요 지역과 요 지역을 어떤 울타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사유지의 울타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고, 당연히 얘가 이 울타리를 넘어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죠. 대신 얘가 이 지역 변수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이 지역 변수를 이렇게 밖에다 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 밖으로. 집 밖에는 얘 영역도 아니잖아요. 얘 영역도 아니고, 그죠?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공도, 그죠? 내놓으면은, 그러니까 얘도 사용 가능하고 얘도 사용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 속하지 않은 모든 함수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함수 안에서 만들어져서 함수만 사용하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일단 이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얘랑 똑같은 거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바로 공유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만든다? 밖에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몇 번째 학생의 성적 정보인지는 이 i라는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사용을 만약 여기서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0이 들어가고요. 그럼 얘가 사용하는 i랑 얘가 사용하는 i가 같아야 두 개가 연동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얘는 새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됐나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대신? 요거 대신 프린트 스코어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잘 되는지. 이거 혹시라도 안 지우신 분들은 지우세요. 그래서 애드 하겠습니다. 4번 4 잘 되죠? 자, 잘 돼서 역시 이제 함수로 뺐다.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의 기능을 하나하나의 함수로 구조화 시킬 거예요. 얘도 프린트 A 총점이니까 토탈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평균 구하는 것도 잘라서 프린트 AVG 스코어스 자, 이렇게 부품처럼 딱딱딱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프린트 AVG 스코어스 됐죠? 마무리 요거 학생 점수 입력하는 거. 자, 요것도 잘라서 이것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with 여기서는 insert score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럼 카운트가 빨간 줄 뜨죠, 그죠? 카운트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요것도 이 메인이랑 얘랑 공유할 수 있도록 밖에다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자, 그럼 여기서 또 여기는 insert scores 호출. 그렇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요거 도움말 기능이죠. 자, 요것도 잘라서 프린트 커맨드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럼 보이시나요, 이거?
코드는 없고 구조만 남았습니다. 그죠? 구조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품들을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학생들의 뭐 전체 점수 보기에다가 만약에 총점과 평균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총점 기능과 평균 기능을 단위 기능으로서 1번 했을 때 다 끼워 넣으면 되죠. 총점 기능과 평균 보기 기능을 이렇게 끼워 넣기만 하면 되겠죠. 뭔가 조립하는 느낌이죠. 아니면 총점을 먼저 보고 점수 보고 평균 보고 싶다.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학생의 점수 총점이 나오고 국영수 나오고 평균 나오죠. 원래 이거 하나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입맛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평균만 나오게 하고 싶다. 평균만 이렇게 끼워 넣으신 다음에 보시면은 평균만 나오게 되는 거죠. 총점은 왜 나오죠?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요거를 했어야죠. 프린트 스코어스. 이렇게 하면은 점수 3개 나오고 평균만 나오고. 자, 요거 지금 막 따라치려고 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 그 의미만 지금 파악하시면 돼요. 그죠? 기능이 크게 달라진 건 없고 1번 했을 때 요것만 나오다가 평균도 같이 보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전 방식이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평균 구하는 코드를 직접 적었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이걸 단위 기능으로 만드니까 그냥 하나 갖다 쓰면 딱 끼워 넣은 것처럼 구조물 하나 끼워 넣은 것처럼 바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부품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적재적소에 끼워 넣고 그것을 제어문으로 제어만 해주면 돼요.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이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쭉 나열하는 게 우리가 볼 땐 직관적일 수 있어요. 좀 편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우리가 그것을 좀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레고 블록 만들듯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필요한 부품들을 함수로서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함수 여러 개 이용해서 조립하는 거예요. 자, 일단 잘 되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코드 올려드릴게요. 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서 한번 직접 구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업 페이지 보시면 오늘 1차로 소스코드 함수로 소스코드 구조화 이걸로 올려드렸습니다.